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 요 세 가지는 요번 자연치유 수업에 제가 좀 넣었어요. 워낙 많으시는 분이라서. 근데 사실 고혈압보다 더 문제가 당뇨거든요. 이제 어쨌든 고혈압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요, 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이명, 뭐 저림, 불면증, 그다음에 굉장히 불안하죠. 일단 쉽게 피로하고 지각마비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은 이렇게 잡아요. 예, 세계보건기구는 130에 90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예전에는 120에 80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조금 올라가서 이제 130에 90까지를 좀 기준으로 정상 범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전 단계. 그래서 사실은 130 이상부터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통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는 거는 140에 90을 기준으로 해요. 보통 수축기를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윗단계, 위가 있는 수축기. 여러분들 130에 90, 그럼 위가 수축기 혈압이고 아래가 이완 혈압인데, 우리 기준은 140부터 고혈압 환자로 잡는다는 거, 우리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잡는 건 140의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혈관도 나이를 먹으면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는 혈관이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수축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요. 보통 젊을 때는. 근데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게 수축력도 더 떨어지면서 보통 이제 130까지도 정상으로 보고, 그래서 140부터, 환자라고 고혈압 진단으로 받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진인과 분류는 대부분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2차성 고혈압이 있는데, 대부분은 본태성에 거의 90% 환자들.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인이 오는지 알 수 없는 거고, 2차성은 어떤 특별한 질병 때문에 오는 것을 우리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는 특별한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고치거나 개선이 되면 다시 혈압이 정상으로 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신경계, 임신 중,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도 혈압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다음에 약물, 경구피임약이나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했다든지, 또 신장이 문제가 있어도 혈압이 올 수 있거든요. 혈압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2차성인데, 대부분은 우리가 보통 본태성 고혈압, 1차성인 경우가 많고요. 1차성 고혈압은 이제 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있어. 우리가 당뇨도 2형 당뇨가 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있듯이 이 본태성 고혈압도 우리 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비만도 아니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그 가족력, 자식들에 대해서도 이게 유전적으로 혈압이 올 수도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 예를 들 스트레스.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라든지, 뭐,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막이 있는데 혈관 안에 막이 좁아지면서 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좁아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약물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는 경우, 예를 들면 니코틴 같은 경우, 여러분 담배 피면 니코틴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혈관이 수축되면서 압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혈관막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 아까 제가 왜 막 안에 찌꺼기들이 막 쌓이면서 이게 뭐 염증이 생겨도 막이 생길 수 있고, 뭐 지방이라든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막 쌓이면서 이게 하수도 안에 막 찌꺼기가 쌓이면서 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혈관 간이. 그러면 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두 번째 경우, 하여튼 혈관막이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고혈압은 유전병이고 한 번 걸리면 평생 고칠 수 없다. 이건 완전 편견이에요. 사실은 식생활하고 생활 개선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물론 병원에서는 이제 뇌졸중이 무섭기 때문에 한번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약을 계속 꾸준히 드시라고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만 먹고 난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을 먹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바꾸고, 혈관 청소도 디톡스도 하셔야 되겠죠. 혈관 디톡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가지고 압을 떨어뜨리면 그다음에 약을 다시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약 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편견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의 원인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구경. 이게 혈관의 이 넓이, 이 구멍이 커지고 좁아지고에 따라서 우리가 압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혈량. 여러분들이 이 간에 물이 많아지면 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간이 좁아져도 우리가 압이 높아지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압약이라는 거는 이런 아드레날린성 차단성,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을 차단해가지고 막을, 이 혈관을 이완시켜. 여러분들 교감신경이라는 거 뭐예요? 교감신경은 혈관에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는 약들이 이런 겁니다. 아드레날린 차단성,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칼슘 통제 차단제, 혈관 이완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먹는 고혈압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동맥이고 정맥이고요. 동맥은 막이 훨씬 두꺼워요. 왜냐하면 동맥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동맥이에요. 동맥은 우리 몸의 심장에서 심장에서 펌핑을 하면 그 산소하고 영양분을 갖고서 전신으로 다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압이 굉장히 뭐랄까요? 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 압을 유지하고 저항을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막이 굉장히 두껍고요. 여기 보면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 이 막이 두꺼운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결합 조직이 탄력 조직하고 악효섬유가 들어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엘라스틴하고 콜라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막이 동맥은 엘라스틴하고 콜라겐으로 들어있어서 굉장히 수축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알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 엘라스틴 성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거고 콜라겐은 탄력이에요. 탄력. 우리 피부 탄력이 탄탄한 거 있잖아요. 이게 눌러도 여러분들이 이게 애기들은 눌러도 이게 다시 복원이 되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잠 잘못 자시면 여기 자국이 그대로 남잖아요. 아침에 자국이 그대로 여기 줄이 생긴다든지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잠이 잘못 자고 여기 줄이 생긴 거예요. 이게 돌아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게 이제 콜라겐은 성분이거든요. 엘라스틴은 늘어나는 성분이고. 근데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꽉 짜주면 그 엄청난 압력을 혈관이 받는 거예요. 동맥이 받는 거예요. 동맥이 받아가지고 그때는 혈관을 딱 이완시켜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말초로 다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맥은 굉장히 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이 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막이 두껍죠. 동맥은 굉장히 막이 두꺼운데 정맥은 막이 얇아요. 정맥은 하는 역할이 찌꺼기들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제 피부도 혈관도 찌꺼기들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라든지 어떤 노폐물들을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막 이렇게 압력이 높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맥은. 그래서 막이 얇아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막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내가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 고혈압약만 드실 게 아니라 뭘 드셔야 되겠어요? 혈관 건강이 막이 튼튼한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성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딱 드시죠.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고혈압 환자들이 콜라겐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이거예요.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혈압약만 먹어서 혈관을 넓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혈관 자체가 본연의 혈관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엘라스틴, 콜라겐, 단백질 성분도 섭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고기를 안 드시려고 하시잖아요. 대부분. 내가 지금 비만이고, 막 고혈압이 있다, 내가 혈압이 있다, 뭐 고지혈증이 있다, 이러면 고기를 안 드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고기를 일정량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는 게, 대신 살코기,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드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성분들을 만드셔야 돼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꼭 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식품으로, 요즘에 왜 콜라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식품으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먹고 있어요. 콜라겐 먹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피부 건강도 그렇고 혈관 건강 같은 것들 때문에 콜라겐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콜라겐은 이런 목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건 혈관의 구경과고 혈류량이 얼마나 많으냐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식생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기름기 많은 것들을
식생활, 너무 기름기 많은 것들을 먹으면 막 혈관벽이 막 찌꺼기가 쌓이면서 이렇게 간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신장에도 혈압을 높이는 물질이 있어요. 레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도 신장에서 이 레닌이라는 물질 때문에도 우리가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때문에 신장 건강이 망가져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아까 제가 앞에 스테로이드라든지 우리가 뭐죠? 여성 호르몬, 갑자기 그, 피임 호르몬, 피임 약을 오래 복용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장애가 있을 때, 여러분들 교감신경은 뭐예요? 우리가 막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혈관을 확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압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혈관에 있는 평활근이, 이 근육이, 막이 뭔가 수축이 돼서 질병을, 이게 압을 높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을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문제겠냐면 나트륨이라는 성분은 나트륨이 많아지면 그만큼의 물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나트륨이 우리 피 속에 일정량이 있는데 나트륨 성분이 많아지면 그만큼의 물의 수분량을 보유를 하려는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 짜게 먹으면 계속 물이 맥히잖아요. 여러분 짜게 먹으면 어때요? 계속 물 먹고 싶잖아요. 그 시경, 짜게 먹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을 가다 섭취할 때 이런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위험인자. 아까 제가